이에 이유림 변호사는 문땡이랑은 여친이 아니셨다고 하네요. 그게 저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정정 입장, 국동호랑 문땡이의 교제관계 아니었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지난해 방송된 솔로지옥4에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전문직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뜻밖에도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그런데 폭로 당사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로펌의 대표로 재직 중인 현직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일진들에게 학폭을 당했고 그 무리 중 괴롭힘을 주도했던 애의 남자친구였던 애는 소위 말해 나에게 고백 공격을 했다. 나에게 고백하고 낄낄거렸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이 출연했던 프로그램과 실명까지 공개를 해버렸는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솔로지옥4의 국동호 씨였습니다. 유명 회계법인 회계사 출신의 인플루언서 친구. 그런 그를 저격한 현직 로펌 대표 변호사. 참으로 영화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저격에 나섰던 인물이 다름 아닌 현직 변호사라는 점 때문에 남다른 관심이 쏠렸는데요. 만약 허위 사실일 경우 자신의 변호사 라이센스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허위 사실을 고지했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번 사태의 폭로 추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유림 변호사가 올린 저격글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먼저 이유림 변호사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데요. 지독하게 힘들었다. 난 학창시절에는 일진들에게 학폭을 당했고 그 무리 중 괴롭힘을 주도했던 애의 남자친구애는 소위 말해 나에게 고백 공격. 감히 내가 나를 거절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케이크 주며 무릎 꿇으며 여친 보는 앞에서 놀리면서 나에게 고백하고 낄낄거리고 솔로지옥 나와서 전문직 그만두고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산다고 들었다. 나는 솔로지옥이 방영되는 동안 지옥에 살았다. 직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다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뒤에서 뒷담화하는 건 괜찮았는데 내가 대화를 시도하니 그건 싫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인플루언서로 살고 한 사람은 지금 나와 비슷한 피해자 대리펌에서 일을 한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묵묵하게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할 뿐이다. 그게 내 몫이다. 솔로지옥 시즌4 3일 회계법인 회계사 국동호.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동호야, 네 여친 문땡은이가 애들 시켜서 배드민턴 채 가지고 내 머리로 배드민턴 치고 나 쉬는 시간 화장실 다녀올 동안 내 의자 앞정 깔아놓고 나 사물함 못 열게 자물쇠에 강력본드 바르고 그랬던 거 알아? 그거 알면서 노은 중에서 유명했던 일진이었던 동호, 너도 재밌어 했던 거 알지? 이와 같은 폭로글이 X를 통해서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학폭 피해자가 이제는 변호사가 돼서 정의를 구현하겠다. 학폭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아닙니까? 더욱이 현직 변호사였기 때문에 만약 허위 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자신의 변호사 라이센스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이유림 변호사의 폭로글에 대해 힘이 실렸고 국동호 씨에 대한 엄청난 비난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동호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당사자인 국동호 씨 역시 이와 같은 이유림 변호사의 폭로글이 나온 이후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3자에 의한 배드민턴 채로 머리 가격, 앞정을 의자에 깔아놓기, 사물함에 본드를 칠한 행동 등 가담 및 방조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중학생 때 문땡은 씨를 교제한 사실이 없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학원에서 무리지어 다닌 적이 없다. 세 번째, 중학생 시기는 당시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다. 그런 어린 나이에 제가 케이크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백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항상 팩트체크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계사 업무를 그만두고 인플루언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현재도 회계법인 소속으로 업무 중이며 전문직을 그만둔 적이 없다. 다섯 번째, 해당 논리를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상대방을 기억 못할 것이라고 프레이밍을 구성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증거가 미약할지라도 일관된 주장과 이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한다면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취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여섯 번째, 일방적 주장을 열거하면서 그 주장의 끝은 일관되게 로펌 홍보로 맺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음해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드리며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산 자제를 요청드린다. 사실 그렇습니다. 양측의 글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유림 변호사의 글은 감정적인 반면 국동호 씨의 반박글은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학교 폭력을 당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정제되고 논리적인 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만을 놓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장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아한 지점들을 몇 가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점들이 의아했던 걸까요? 첫 번째는 가해자의 이름입니다. 중학교 재학 시절 지속적으로 문땡땡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이 이유림 변호사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그렇게 오랜 기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폭로 당시 이유림 변호사는 가해자의 이름에 대해서 문땡해, 문땡은씨로 기재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국동호 씨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한편 국동호 씨로부터 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동호 씨의 재학 중학교입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93년생 대전 유성일대 노은중, 지적중 국동호가 그 지역 유명 일진이었던 걸 아셨던 분들에게는 제게 DM을 보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림 변호사의 중학교 기재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본인이 어떤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땡땡 씨로부터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이유림 변호사와 문땡땡 씨 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유림 변호사는 국동호 씨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가 노은중, 지적중 출신이라는 글을 올렸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유림 변호사 역시 국동호 씨가 어떤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앞서서 배드민턴 채로 머리 가격, 앞정을 의자에 깔아놓기, 사물함에 본드를 칠한 행동, 이와 같은 행동들을 방조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교야 가능할 일 아닙니까? 만약 학원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고백 공격이 아닌 명확하게 이 장면들을 국동호 씨가 지켜봤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유림 변호사와 국동호 씨가 같은 학교를 졸업했을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은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사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동호 씨가 이유림 변호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이어간 것인지 아니면 고백 공격이라는 일회성에 그친 것인지 말입니다. 대대적으로 국동호 씨의 이름을 언급했던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유림 변호사에게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유림 변호사에게 국동호 씨는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인데 고백 공격대를 제외하고는 따로 접점이 없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유림 변호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일개 찐따였으니까요. 저는 국동호를 아는 게 그 사건도 있고 그 지역 유명 일진이었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림 변호사는 이내 도울 목적이 아닌 본인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응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림 변호사의 입장문을 통해서 국동호 씨와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 사건은 한 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국동호 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지역 유명 일진이었기 때문에 그를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국동호 씨와 이유림 변호사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면 그 지역 유명한 일진이 아닌 우리 학교의 유명한 일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이었던 문땡땡 씨와 국동호 씨 간의 교제 여부입니다. 국동호 씨와 문 씨 간의 교제 여부는 이번 사안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동호 씨의 경우에는 폭로 이후 문땡땡 씨라는 인물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땡땡 씨와 아예 모르는 사이라는 의미였는데요. 실제로 이후에도 국동호 씨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교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유림 변호사는 자신의 X를 통해서 문땡이랑은 여친이 아니셨다고 하네요.
그게 저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본인은 중요하다고 하도 강조를 하셔서 정정해 드립니다. 정정 입장, 국동호랑 문땡이의 교제관계 아니었음. 이와 같은 정정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애초에 이유림 변호사가 최초 폭로 당시에 가해자의 이름에 대해서 문땡해, 문땡은씨라고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 입장문에서는 가해자의 이름에 대해서 문땡예씨라고 기재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최초 폭로 당시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가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정정 입장문을 통해서는 최초 폭로 당시의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을 다시 한번 기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차례 접점이 있었던 국동호 씨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반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여성의 인물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국동호 씨와 문 씨 간의 교제 여부는 이번 사안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입니다. 문 씨라는 여친이 있는 앞에서 이유림 변호사를 상대로 고백 공격을 했다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문 씨와 국동호 씨 간의 교제가 없었다면 이유림 변호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문땡땡 씨 앞에서 고백을 할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전 여친 앞에서 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유림 변호사를 상대로 한 괴롭힘이었다는 주장이었는데, 문땡땡 씨가 여친이 아니었고 아는 인물도 아니었다면 이 고백 자체가 일반적인 고백인지 아니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림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놨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스스로 뒤틀어버린 셈입니다. 그래도 변호사인데 허위 사실을 말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 역시 이유림 씨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본인의 집까지 걸었던 폭로이기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과 권위에 기대서 이유림 변호사가 100%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2월 10일 자신의 X를 통해서 자신이 드라마 아너의 주연 후보로 올랐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유림 변호사가 올렸던 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아너의 주연 후보로 올라 1년 동안 혹독한 연기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나는 데뷔할 작품이 정해져 있는 특수한 케이스여서 한 우물만 팠다. 변호사 연기란 연기는 다 해봤다. 1,000원짜리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굿 파트너 장나라 등등. 근데 좀 이상했다.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나는 변호사인데 드라마에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변호사를 흉내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다. 아너의 주인공들도 피해자 전문 변호사다. 난 그냥 이유림 변호사니까. 스치님들에게만 공개하는 비밀. 사실 저는 이 드라마의 주연 후보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인 점, 배우 준비생이었던 점, 모든 게 저랑 맞았어요. 1년 동안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본래 주연은 3명이지만 제가 합류하게 되면 주연은 총 4명으로 될 거였고 최종적으로 합류는 불발됐지만 크레인크인 되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회사 대장은 외모도 실력도 이유림이라는 글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글들이 확산하자 아너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너 그녀들의 법정 제작사 하우스 피처스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내용은 본 프로그램과 무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며 아너는 인용된 본 게시글의 작성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작품임을 안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입장문과 함께 이유림 변호사가 올렸던 글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작사 측의 반박 입장문이 나오자 이유림 변호사 역시 제 반박문을 내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아너 주연 후보 언급에 대해서 제 학폭 폭로 사건에 대해 제가 허언증이라는 등의 음해글이 많아서 부득이 올립니다. 저는 아너가 스튜디오 지니에서 최종 방영되기 전 후보로 거론됐을 뿐입니다. 스튜디오 지니에서 저를 모르는 것은 절차상 당연한 일입니다. 캐스팅은 스튜디오 지니에서 방영이 확정되기 전부터 캐스팅 디렉터가 진행했으며 해당 캐스팅 디렉터와 제가 그 당시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호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니 측에 증거를 제시했고 오히려 제가 스튜디오 지니에 역으로 해명을 요구했고 스튜디오 지니는 안익십으로 대응했음을 알립니다. 아너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하니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갑자기 편성 기획을 한
스튜디오 진이가 나온다?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애초에 이유림 변호사가 올린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한 주체는 드라마 제작사인 하우스 피큐스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제작을 총괄하는 제작사 측에서 주연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는 내용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대본까지 픽스가 된 상황에서 드라마 주연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는 내용 자체도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유림 변호사가 톱급 배우가 아닌 연기 경력이 없기에 이와 같은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1년 가까이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제작사 측에서 드라마의 주연 후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년 가까이 혹독한 트레이닝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의아할 따름입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작사 측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기획 편성을 진행했던 진이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림 변호사가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 자체를 잘 몰랐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드라마 안어의 주연 후보 해프닝 것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유림 씨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100% 문제가 안 되는 사실만을 밝힌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유림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나왔을 뿐 관련 사안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유림 변호사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국동호 씨의 이름이 언급된 배경 자체가 문땡땡 씨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백공격이라는 말로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림 변호사는 어찌된 일인지 고백공격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공격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이유림 변호사가 최초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사용해서 학폭 서사를 만들었지만 논리적인 반박에 부딪히자 용어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누구의 말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림 변호사가 내놨던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호사라는 권위에 기대서 일방적인 주장을 100% 믿는 것보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본인의 학교폭력 피해나 주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로펌 홍보로 비춰질 만한 문구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폭로가 누군가의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유명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때 진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어떤 피해자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